안녕하세요. 8월 8일 관심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. 현재 시간 2시 30분 정도 됐고요. 다우지수, 나스닥 모두 보합선으로 내려왔습니다. 장 초반에 갭상승 출발했던 지수가 다시 한번 보합선 정도까지 좀 내려왔고요. 유럽 증시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일단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이제 일봉 차트인데 이틀 동안에 이제 하락을 다 올려서 일단 하락 출발했다가 이거를 이제 상승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면은 이 중간에 이제 발생한 갭을 일단 메우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.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강한 저항대 라인, 요 시가 라인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역시나 뭐 그 부분에서 넘지 못하고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는 모습입니다. 이렇게 됐었을 때 이제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개파락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건 잠시 후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그래서 종목들 흐름을 좀 보면은 일단 대부분 종목들 상승 출발했다 좀 밀렸는데 하락의 이제 큰 원인이 되는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2.5% 하락 중이고요. 브로드컴 2.27% 반도체 업종이 좀 많이 밀리죠. 그 외에 일리아일리 그리고 테슬라도 하락 중에 있습니다. 애플이 좀 그나마 선방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. 뭐 크게 악재가 있는 건 아니고요. 또 이틀 동안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. 자, 그리고 좀 보셔야 될 게 이제 원유 선물입니다. 원유 선물이 2.64% 상승이고요. 일단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, 일단은 단기간에 2% 이렇게 올라갔다는 건 좀 이슈가 있겠죠. 그래서 전쟁 관련 이슈 한번 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이제 아침에 다시 한번 시가 자리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네요. 자, 그래서 우리나라 일단 지수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. 우리나라가 강하게 좀 반등을 했죠. 코스닥 지수가 거의 급락했었던 구간 이제 시가 자리까지 거진 올라왔는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 가능한 구간이 일단 750포인트 요 자리를 이제 안착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제 일단 750자리를 터치했어요. 터치했다가 역시나 좀 차익 실현 나오면서 밀렸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요 갭을 메우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. 요거는 뭐 단번에 여기서 올라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나오면서 하방에 대한 지지를 확인한 뒤에 750포인트 안착하고 나서 이 갭을 메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조정까지는 예상을 할 수 있겠죠. 이제 그래서 미국장이 이제 뭐 마감을 하는 걸 봐야 되겠지만 거의 뭐 보합선 정도 아니면 약보합 정도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가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요런 파생 포지션에 의한 일단 차익 실현은 좀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개파락한 이후에 다시 한번 시장을 좀 끌어올려서 양봉으로 마감해 준다면 이제 어제 시장이 그랬죠. 어제 코스닥 시장이 좀 소폭 지금 0.14인데 코스피가 조금 더 밀리긴 했거든요. 갭이 그래서 갭이 0.27% 정도 하락을 했고 선물이 좀 더 밀리긴 했는데 뭐 그거까지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는 선물 지수가 좀 빠졌다가 올라온 것처럼 이렇게 양봉으로 올라와 주는 게 좋은데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갭으로 좀 얼마나 밀릴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밀려준다면 개파락한 이후에 다시 양봉으로 돌아서면서 750포인트 안착이 중요하다.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만약에 갭을 메우지 못하고 음봉으로 마감한다면은 일단 저점 최소한 700 정도는 확인하러 가는 하락이 더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내일 시장 상황 그리고 수급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옵션 만기 이후에 시장 방향성을 한번 봐야 된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하루 정도는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. 자, 뉴스는 뭐 별다를 게 없어요. 그래서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비만 치료제 여전히 뭐 시세 흐름은 괜찮아요. 어제도 대부분 종목도 올랐고 D&D 파마텍 10% 정도 올랐고요. 뭐 한국BNC라든지 뭐 블루엠텍
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랐고, DXVX가 이제 급등했다가 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. 하지만 여기 상한가 들어갔던 자리 뭐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, 일단 이런 저항대 자리 다시 한번 올라오는지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시간외로는 한국 BNC가 3% 정도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. 자, 그리고 해리스 관련주 쪽, 역시나 지지율,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. 그래서 역전된 상태로 계속 유지 중인데, 어제 시장에서 좀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왔었던, 마리아나 관련주, 시간으로 또 급등을 했고요. 낙태 관련주 쪽, 현대약품까지도, 시세가 좋습니다. 지금은 해리스 관련주가 상당히 좀 좋아요, 흐름이. 화일약품, 그리고 오성첨단 소재, 뭐 계속 이제 추세 좋다고 말씀 좀 드렸는데, 어제 윗꼬리를 달아서 좀 조정이 나오나 싶었지만, 또 시간 외로, 급등이 좀 나와주면서, 아마 또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, 생각이 좀 듭니다. 일단 시간 외로는 우리 바이오가 시간의 상한가 9.96% 상승 마감했네요. 자, 에머리지도 8% 상승,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 6.32% 정도 상승했습니다. 그래서 5,890원에 좀 마감을 했는데, 요 저항대 자리는 일단 뚫고, 여기서 갭으로 뚫고 전고점 확인하러 갈 수 있는데, 지금 재료 같은 게 좀 많이 노출된 종목이기 때문에 요렇게 좀 계속 똑같은 이슈로 지지율만으로 이제 올라가려면은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가야 되거든요. 쭉 올라가야 되는데, 한번 조정을 주고 올라가면은 여기에 이제 위에서 물려 있었던 물량들이 좀 많기 때문에 다시 재조정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. 그래서 일단 올라왔었을 때 쭉 치고 가야 된다. 조정 받았을 때는 앞선 저항대 매물 때문에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.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테마는 아니라서 요거는 그냥 설명만 드렸어요. 자, 코로나 진단키트 뭐 어제도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. 일단 수젠텍, 뭐 엑세스바이오가 상한가를 들어갔고요. 그리고 새롭게 녹십자 MS, 요게 이제 시간내로 또 상한가 들어갔는데, 거래 대금이 한 70억 정도, 뭐 많이 터져야 뭐 80억, 좀 차트를 길게 보더라도 한 400억 정도까지 터진 적이 있는데, 거래 대금이 좀 적은 종목들은 호가 물량이 좀 적어서 그렇게 좀 관심을 두진 않고 있고요. 휴마시스, 그리고 랩지노믹스가 있는데, 랩지노믹스가 거래대금 많이 터졌죠. 3,800억 터졌는데, 시간대로 한 2.29% 밀렸습니다. 단기 과열 종목 지정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, 시장이 이어서 이제 더 올라가게 되면은 단일가 거래 들어가서 아무래도 이제 차익 실현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. 시간 외로. 근데, 저는 이렇게 좀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줄 때는, 단일가 거래 들어가도 괜찮다. 이렇게 좀 봐요. 단일가 거래 풀리고 나서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, 시장이 뭐, 대장주, 대장 테마, 주도 테마, 이렇게 되려면,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들, 거래대금 크게 터지면서 상한가 가는 종목, 그리고 여러 종목들이 상승이 좀 나와야 된다. 그리고, 거래대금, 그리고 이슈가 계속 살아있느냐, 이런 거 좀 보는데,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부합되는 면이 많거든요. 그렇다 보면은, 뭐, 단일가 거래 들어가더라도, 풀렸을 때 다시 재상승 나올 수 있으니까, 일단은, 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유튜브, 쇼핑 관련주죠. 카페24 영업이익 289% 올랐다. 저도 유튜브 보면 항상 옆에 뭐가 좀 구매할 수 있게 광고가 돼 있는 걸 가끔 클릭하는데, 이제 카페24 여기에 이제 뭐 연동돼서 구매를 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. 그래서 뭐 사본 적은 없습니다. 하지만 관심 있게 몇 번 본 적은 있어요. 이런 제품도 있었네. 뭐 이런 것도 파네. 하면서 본 적이 있는데, 확실히 이제 보면서, 물건을 보면서, 뭐 아니면 관련 제품을 연동시켜 놨기 때문에, 구매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죠. 광고 효과도 있고. 그래서, 일단 영업이익이 좀 많이 늘었다.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데, 시간 외로도 좀 오르긴 했거든요. 근데 만약에, 이제 미국 시장이, 조금 더 밀려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밀린다면은, 요런 쪽이 오히려 더 괜찮습니다. 시간 외로 좀 6% 정도 올랐는데, 33,950원, 34,000원 정도로 봤었을 때, 일단 저항선 자리 미치긴 해요. 근데, 요런 자리 한번 테스트하러 올라올 수 있으니까,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. 한번 추세가 나온 이후에 조정받고, 반등까지 나왔는데, 여기서 다시 밀렸잖아요.
여기서 이제 밀린 거는 뭐 시장이 좀 안 좋아서 밀린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물려있는 물량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걸 소화해 주려면은 거래대금이 좀 많이 들어와야 돼요. 그래서 갭으로 뜬 이후에 시가 자리도 중요하겠고, 요런 고점 자리를 뚫게 되는 자리들, 그런 자리들 중요합니다. 일단 시가만 지지하면은 한번 노려볼 만하다. 그래서 한번 좀 관심 뉴스로 봤고요. 자, 그리고 이란군 총사령관 신와르 위대한 전사 이스라엘 붕괴될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새롭게 부임을 해서 그래서 그런지 좀 강하게 어필한 것 같습니다. 이스라엘 붕괴시키겠다.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. 그래서 일단 뭐 말로는 세게 어필을 했는데 요거 이슈인지 몰라도 아까 이제 국제유가 좀 상승을 했죠. 뭐 80불대 넘어서 이제 뭐 90불대 가야지 국제유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이런 이슈만으로 뭐 많이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전쟁 관련 쪽을 한번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흥구석유, 한국석유, 중앙에너비스, 그리고 빅텍스페코, 휴니드, 이거는 전쟁 테마죠. 자, 흥구석유, 한국석유,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모두 상승 추세였는데 어제 좀 조정을 좀 받았고 시간으로는 거의 1% 후반대 그리고 2%대 하락이 나왔습니다. 개파락한 이후에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은 내일 이거 시간을 무시하고 그냥 뭐 보합선이나 뭐 상승으로도 출발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그거 보고 단기적으로 한번 노려보시되 대장주는 지금 흥구석유가 지금 대장주로 가고 있어요. 저항선 자리 이제 거의 뚫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흥구석유 한번 보실 수 있고 방산주는 빅텍, 스페코, 휴니드가 있습니다. 휴니드가 이제 투자 주의 종목 지정이 좀 돼서 좀 약한 흐름을 좀 보여주는데 원래 이제 대장주는 휴니드가 됐었고요. 그 다음에 스페코 그리고 빅텍 이렇게 있는데 이 종목들은 다 시간외로 좀 밀렸어요. 2% 가까이 좀 밀리는 종목이 있고 2% 밀린 종목이 있는데 개파락한 이후에 시가 자리 지지하고 전에 고점 종가 넘어선다 이러면 또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. 예를 들어서 빅텍 같은 경우에는 5,600원에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시간으로 마감했는데 뭐 조금 더 밀릴 수 있겠죠. 밀렸다가 올라오면서 전일 종가 자리 이런 자리를 돌파하는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시가 자리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으면은 지지가 나오면은 한번 이런 자리 한번 좀 뚫고 올라가려고 하거든요. 특히 이제 이런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약세일 때 지수 흐름이 약세일 때 오히려 좀 반등하는 종목들이니까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옵션 만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. 이번 옵션 만기 같은 경우에는 평소 옵션 만기와 좀 다른 거는 이미 월요일 날부터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시장이에요. 이렇게 되면 이제 옵션 만기 때도 변동성이 큰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러니까 변동성이 적었다 그러면은 옵션 프리미엄을 일단 뭐 줄이는 이런 양매도 전략으로 좀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좀 프리미엄이 뻥튀기 돼 있는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지수를 많이 흔드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조심스럽게 좀 보고 있고 일단 시장에 대한 뭐 이런 대응 같은 거는 제가 또 실시간으로 또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되도록이면은 장중에 대응 안 되시는 분들은 관망을 하셨다가 이제 대형주 쪽에서 어떤 종목들이 갈지 좀 그런 게 좀 나올 시기거든요. 어제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밀리면서 반도체가 좀 올라갔잖아요.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런 반도체가 이어갈지 아니면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올라올지 아니면 제약바이오가 올라올지 그런 걸 일단은 이제 금요일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목요일날 종가로도 어느 정도 확인은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은 또 내일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